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나만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완성하는 5가지 마음의 절차. 오늘 잠시 함께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무겁거나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우리 마음 한편에 자리하고 있었지만 선뜻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 내 삶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 나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게 될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 대부분은 얼른 다른 생각으로 넘어가 버리곤 하십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생각을 잠시 붙들어 두고 싶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마치 오래된 친구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듯 그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습니다. 이 말이 갑작스럽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삶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 중 하나입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듯 삶에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의 끝에 죽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끌려가듯 맞이하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오늘 당하는 죽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반면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내 삶의 마지막을 내 손으로 완성하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맞이하는 죽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나아가는 5가지 마음의 절차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같이 걸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막 두려움을 조용히 내려놓기,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산길, 아침 이슬이 맺힌 풀잎. 첫 번째 마음의 절차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씩 내려놓는 일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선뜻 생각하기 싫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가슴이 약간 무거워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아직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느낌이든 모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죽음은 늘 슬프고 피해야 할 것으로만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안개 속에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될 때 두렵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아 안개가 걷히고 나면 그것이 그냥 나무 한 그루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찬찬히 들여다볼수록 막연한 두려움이 조금씩 옅어집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황제로서 전쟁터를 누비고 나라를 다스리고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되 마치 아내가 아이를 낳기를 기다리듯 자연스럽게 기다려라. 얼마나 평온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설렘이고 준비이고 기다림입니다. 죽음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봄꽃이 질 때 우리는 아름답다고 합니다. 단풍이 들 때도 아름답다고 합니다. 꽃잎이 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막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남이 있다면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기 이전에 삶이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것입니다. 자연이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해 놓은 것입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원전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처음엔 이 말이 너무 단호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설명을 천천히 들어보시면 오히려 위안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여러분께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죽음이 실제로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는 이미 감각을 잃은 상태입니다. 아프다고 느끼는 것은 살아있는 나이지 이미 세상을 떠난 나가 아닙니다. 죽음 그 자체는 사실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죽어가는 과정에서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죽음의 문제라기보다는 투병의 문제이며 오늘날 의학과 호스피스 돌봄의 발전으로 그 고통도 많이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 자체가 고통이라는 생각, 이제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죽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아직 못다한 것들이 있어서 마음이 걸린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슬프다. 내가 없어지고 나면 가족들이 어떻게 될까 걱정된다. 이 마음들은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삶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감정들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짐이 아쉬운 것이고 삶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못다한 것들이 아쉬운 것입니다. 이 감정들은 사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준비들을 통해 많은 부분 해소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들을 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했다는 느낌이 있을 때 이 아쉬움도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두려움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죽음을 직접 바라볼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안개 속을 걷는 것보다 불을 켜고 앞을 보며 걷는 것이 훨씬 안전하듯이 죽음을 외면하며 사는 것보다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준비하는 것이 훨씬 평화롭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그 불을 켜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2막 7가지 착각에서 천천히 깨어나기. 계절이 바뀌는 풍경.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시간이 흐르는 느낌. 두 번째 마음의 절차는 우리가 은연중에 품고 있는 몇 가지 착각에서 깨어나는 일입니다. 머리로는 알면서도 가슴으로는 외면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의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보호막이 너무 두꺼워지면 정작 중요한 준비를 미루게 됩니다. 그 준비를 미루는 것은 결국 나 자신에게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더 힘든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7가지 착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천천히 담담하게 들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착각.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마음의 젊음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는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몸의 현실을 외면하는데 이 말을 쓰면 착각이 됩니다. 무릎이 아파오고 눈이 침침해지고 계단이 예전보다 힘들고 밤잠을 설치게 되는 것.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몸에 맞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로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착각. 100세 시대니까 나도 40년은 더 건강하게 살겠지. 100세 시대라는 말 요즘 많이 들으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의학의 발전 덕분에 수명은 분명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래 사는 것과 건강하게 사는 것은 다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생애 마지막 몇 년, 어떤 분들은 10년 이상을 투병하시거나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보내십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시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막연하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준비를 미루는 것은 소중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착각. 나만은 멋지게 늙을 것이다. 텔레비전에서 보이는 건강하고 활기찬 어르신들의 모습, 그것이 노년의 전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노년은 대부분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기력이 줄어들고 하나씩 스스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고 어느 날 문득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이 늘어납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멋진 노년의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 착각. 막연히 무슨 수가 있겠지. 준비하지 않아도 어떻게든 되겠지. 자식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나라에서 해주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는 나 자신과 가족 모두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의료적 결정, 재정적 준비, 주거 문제, 장례 방식, 이것들은 미리 생각하고 정리해두지 않으면 결국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힘든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은 대부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 착각. 나만은 예외일 것이다. 머리로는 죽음을 알면서도 가슴으로는 나는 조금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인간적인 심리입니다. 누구나 이런 마음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착각은 준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됩니다. 나도 늙습니다. 나도 언젠가 아픕니다. 나도 언젠가 죽습니다. 이것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절차의 핵심입니다. 여섯 번째 착각. 아직 시간이 많다. 준비는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60대에 70이 되면 생각해보지. 70대에 아직 나는 괜찮아.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예전 같지 않아졌을 때 준비할 기회조차 없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이 준비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일곱 번째 착각. 죽음을 생각하면 불길하다. 우리 문화에서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언 이야기, 장례 이야기를 꺼내면 왜 그런 불길한 소리를 하는 반응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행을 가기 전에 짐을 싸는 것이 불길합니까? 내일 비가 올지 모르니 우산을 챙기는 것이 불길합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불길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가장 현명하고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이 7가지 착각에서 조금씩 깨어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마음의 절차입니다. 착각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삶이 비관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비로소 진짜 준비가 시작됩니다. 제3막, 내 삶을 조용히 들여다보기. 서재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는 손, 일기를 쓰는 모습, 가족 사진들. 세 번째 마음의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서 가장 깊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거울 앞에 내 삶을 조용히 비추어 보는 일입니다. 잠시 함께 해보겠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면서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직 하지 못했지만 하고 싶은 일이 남아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직 전하지 못한 말이 있습니까? 쉽게 대답되지 않는 질문들입니다. 어쩌면 이 질문들 앞에서 마음이 약간 무거워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 무게감, 그 묵직함, 그것은 사실 매우 소중한 감정입니다.
20세기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결코 피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라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피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바로 그 한계 앞에 섰을 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다고. 죽음은 내 삶을 비추는 실존의 거울이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울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미루고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말들을 전하지 못했는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살면서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보입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저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러고 보니 저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아직 못했는데, 그러고 보니 내가 하고 싶었던 그 일을 아직 못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스친다면 그것을 지금 마음에 붙들어 두십시오. 메모해 두셔도 좋습니다. 그것이 죽음이라는 거울이 여러분께 비춰주는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 어느 정도 불안함이 드는 것은 사실 매우 건강한 신호입니다. 그 불안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 내 삶에 아직 의미를 찾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눠야 할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을 애써 외면하거나 억누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불안이 여러분을 더 깊고 충만한 삶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삶을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만약 앞으로 6개월이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하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들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직 살고 싶은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매우 중요한 나침반이 됩니다. 스피노자 선생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죽음에 대해 가장 적게 생각한다. 그의 지혜는 죽음이 아니라 삶에 대한 성찰이다. 이 말의 뜻은 죽음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더 이상 죽음에 지배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위축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롭고 충만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절차를 정리하겠습니다. 죽음이라는 거울 앞에 조용히 서 보십시오. 내 삶을 돌아보고 아직 남아있는 것들을 확인하십시오. 전하지 못한 말, 하지 못한 일, 풀지 못한 마음. 그것들을 하나씩 기억해 두십시오. 그것이 세 번째 마음의 절차, 내 삶을 조용히 들여다보기입니다. 제3막, 나의 마지막을 직접 준비하기. 깔끔하게 정리된 서재, 따뜻한 조명 아래 서류를 차분히 살펴보는 모습,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저녁 식탁. 네 번째 마음의 절차입니다. 앞에 세 가지가 마음과 생각의 변화였다면 이제는 실제로 조금씩 움직여야 하는 시간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어딘가 음침하고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짐을 꾸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무도 겨울을 맞기 전에 잎을 떨굽니다. 농부도 추수 전에 미리 창고를 정리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내 삶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끼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5가지 실천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사전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놀랍도록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전이 때로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뇌 기능이 회복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도
인공호흡기와 여러 기계들이 심장을 계속 뛰게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의식도 없고 고통을 느끼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몸만 살아있는 경우 이런 상황을 원하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실제로 닥쳤을 때 미리 의사를 밝혀두지 않으시면 의료진은 법적으로 최선의 치료를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극심한 혼란과 고통 속에서 결정을 강요받게 됩니다. 이것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전의료의향서입니다. 사전의료의향서란 내가 의식이 있고 판단이 맑을 때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입니다. 나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의미 없는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 의사를 미리 기록해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을 포기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존엄하게 내 생을 마무리하겠다는 나의 의지를 담은 문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이 이야기를 미리 나눠두십시오. 나는 이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하고 싶다는 대화. 이것이 가족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배려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실천, 웰다잉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는 것입니다. 웰다잉, 웰-다이잉, 잘 죽는다는 뜻입니다. 요즘 전국 각지에서 이런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복지관, 호스피스 기관, 종교단체, 의료기관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이 교육은 죽음에 대한 강의만을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비슷한 연배,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내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꺼내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안을 받는 과정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에서 흔히 권장하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소망 목록이라고도 합니다. 아직 해보지 못한 것, 가보지 못한 곳,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솔직하게 목록으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감사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고마웠던 분들에게 살아있는 동안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글로 남기는 것입니다. 직접 전달하면 더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쓰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실천, 마음의 짐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를 깨달으십니다. 재산보다 마음의 짐이 더 무겁다는 것. 누군가와 오랫동안 풀지 못한 갈등이 있으십니까? 가족 중에 오랫동안 서먹하게 지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살면서 한 일 중에 아직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아직 갚지 못한 마음의 빚이 있으십니까? 이것들을 정리하는 일이 사실 가장 본질적인 죽음의 준비입니다. 완벽한 해결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세상에 안 계실 수도 있고 상황이 바뀌어 만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편지를 써보십시오. 전달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편지를 쓰는 과정 자체가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용서하는 것, 그리고 용서받는 것. 이 두 가지가 모두 마음을 가볍게 해줍니다. 네 번째 실천, 가족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금기처럼 여겨집니다. 부모님이 꺼내시면 자녀들이 화제를 돌리고 자녀들이 꺼내면 오해를 살까봐 망설입니다. 그러나 가족과의 솔직한 대화는 죽음 준비의 핵심입니다. 나는 어디서 생을 마무리하고 싶은지, 어떤 방식의 장례를 원하는지, 내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싶은지, 내 마지막을 지켜볼 때 가족들에게 어떻게 있어달라고 부탁하고 싶은지, 이런 이야기들을 처음 꺼내실 때는
어색하고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를 나눈 가족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미리 나눠서 정말 다행이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어둬서 마지막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 5번째 실천, 일상의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 물건 중에 정리해야 할 것들은 없는지,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나 보험이 어디에 있는지 가족이 알고 있는지, 내가 아끼는 물건들 중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이것들은 다 정리됐구나라는 홀가분함. 이것 자체가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4번째 절차를 정리하겠습니다. 사전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두십시오. 웰다잉 교육에 참여해 보십시오. 마음의 짐을 조금씩 정리하십시오. 가족과 솔직한 대화를 나눠두십시오. 일상의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십시오. 이 5가지 실천이 여러분의 마지막을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제오막 오늘이라는 하루를 더 충만하게. 봄날 햇살 아래 정원을 거니는 모습, 손자와 손을 잡은 할머니, 저녁놀이 물드는 하늘, 웃음 가득한 가족 식탁. 5번째, 그리고 마지막 마음의 절차입니다. 지금까지 죽음에 대해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 착각에서 깨어나는 것, 내 삶을 들여다보는 것, 실제로 준비하는 것. 이제 마지막 절차는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담은 채로 다시 오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죽음을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한 사람의 시선은 결국 지금 이 순간으로 향합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죽음을 가장 잘 준비한 사람이 삶을 가장 잘 사는 사람입니다. 라틴어의 아름다운 표현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중세시대에 로마의 장군들이 개선 행진을 할 때 그 옆에서 누군가 이 말을 조용히 속삭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 승리에 도취되지 마라. 당신도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오만해지지 말라는 경고였지만 동시에 이런 뜻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카르페 디엠, 오늘을 잡아라. 죽음이라는 한계를 알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가 더 소중합니다.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와 카르페 디엠. 이 두 표현은 함께 있을 때 완성됩니다. 죽음을 기억하되 오늘을 잡아라.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19세기 철학자 니체 선생이 강조한 이 말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기쁜 것도, 괴로운 것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 모든 것을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체념하거나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이 삶을, 내게 찾아올 죽음까지도 나의 이야기의 일부로 온전히 포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이 삶, 이 길, 이 인연들, 좋은 것도 있었고 아픈 것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의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완성이 됩니다. 잠시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죽음을 충분히 준비한 어느 어르신이 계십니다. 사전 의료 의향서도 미리 작성해 두셨고 가족들과 충분한 이야기도 나눠두셨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오셨고 마음에 걸렸던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도 전하셨습니다. 그 어르신은 어느 봄날 오후 창가에 따뜻한 햇볕이 드는 방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잡고 평화롭게 눈을 감으십니다.
이것이 맞이하는 죽음입니다. 이 장면은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신다면 메멘토 모리, 아모르 파티, 카르페 디엠, 죽음을 기억하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운명을 온전히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하루를 최대한 충만하게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5번째, 마지막 마음의 절차입니다. 끝으로 가장 나다운 마침표, 황혼빛 하늘, 잔잔한 강물, 나이든 손이 일기를 쓰는 모습, 오래된 사진첩, 가족들의 웃음, 들판에 피어있는 꽃들, 음악이 조용히 올라오며 오늘 함께 걸어온 길을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조용히 내려놓는 것. 두 번째, 7가지 착각에서 천천히 깨어나는 것. 세 번째, 내 삶을 죽음이라는 거울 앞에서 들여다보는 것. 네 번째, 내 마지막을 내가 직접 준비하는 것. 5번째, 오늘이라는 하루를 더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이 5가지 절차는 사실 하나의 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삶을 더 깊이, 더 진하게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들을 더욱 진하게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아직 하지 못한 것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해나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해온 어느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종을 앞두신 분들 중에서 가장 평화로우신 분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고. 그것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했다는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었다고. 훌륭한 업적이 없어도 됩니다. 완벽한 삶이 아니어도 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나답게 살았다. 이 느낌이 있으신 분들이 가장 평화롭게 마지막을 맞이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 중 한 분께 전화를 해보십시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오랫동안 마음에만 담아두셨던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라는 말을 한번 꺼내보십시오. 사전 의료 의향서에 대해 한번 찾아보십시오. 가까운 웰다잉 프로그램이 어디서 열리는지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지금까지 살아오신 내 삶에 대해 잠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이 작은 것들이 여러분의 죽음을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언제 죽느냐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죽느냐도 완전히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느냐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열쇠는 지금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당신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꽃 피우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신 이 삶의 이야기를 가장 여러분답고 존엄한 마침표로 완성하십시오. 그것이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잘 산 삶의 완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좋아요, 구독 한번 누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잔잔한 음악과 함께 사계절이 순환하는 자연 풍경으로 조용히 마무리.